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1학년 수학 3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71쪽 할 차례죠. 171쪽 그 중간에 집합의 연산. 네, 책 펴고 노트 펴고 준비합시다. 준비하고 이제 복습 간단하게 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연산, 집합의 연산. 봅시다.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지난 시간에 중요하게 다뤘던 게 부분 집합 개수였던 것 같아요. 부분 집합 개수. 뭐 예를 들어 1, 2, 3, n 개가 있다.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이 있다. 그럼 얘의 부분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2의 n제곱 개다. 2의 원소의 개수만큼을 제곱해주면 부분 집합의 개수가 나온다. 했었죠. 1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각각 두 가지 경우씩이니까 두 가지 경우가 n번 있으니까 2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합집합이 뭔지, 교집합이 뭔지. 합집합을 기호로 쓰면 뭐 A 합집합 B 이렇게 쓰고요. 뭐 또는 의 의미라고 했고, 그러니까 A에도 A 또는 B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A하고 B를 전부 다 합쳐놓은 거였죠. 벤 다이어그램을 간단하게 표시해 보면 이 전체 부분을 다 합쳐놓은 걸 합집합이라고 했어요. 교집합은 이 U자를 뒤집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쓰고 또는 or 그리고 and까지 써줍시다. 벤 다이어그램을 표시하면 그리고는 공통 부분 A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B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이 없으면 이제 서로서다 뭐 그런 것까지 했는데 그거는 뭐 넘어갑시다. 네, 그렇게 해서 문제 조금 풀어봤고 오늘은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 한번 가볼게요. 171페이지 가로 2 집합의 연산 법칙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집합도 연산을 할 거예요. 이 교집합, 합집합이라는 게 결국 연산 기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가장 기본적인 연산 기호는 사칙 연산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건데 집합에서 더하기 빼기의 개념을 뭔가 바꿔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서 하고 만든 게 합집합, 교집합이라는 거예요. 합집합은 A에도 속하고 A에도 속하거나 B에도 속하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있는 거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있어도 다 합쳐준다라는 개념의 합집합의 의미고 교집합은 공통 부분, 뭐 공약수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공약수, 뭐 공배수, 뭐 그런 느낌으로 교집합은 두 개의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건데 이 합집합과 교집합을 이용해서 이제 또 연산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연산 법칙이 세 가지죠. 교환, 결합, 분배. 이것도 집합에서도 똑같이 해볼 거예요. 합집합과 교집합을 가지고 교환, 결합, 분배를 해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교환 법칙입니다. 교환 법칙. 이런 거죠.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랑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겁니다. A에다 B를 합치거나 B에다 A를 합치거나 어찌됐든 결과는 이렇게 생각했죠. 똑같이. 그러니까 A에다 B를 합치거나 B에다 A를 합치거나 결과는 똑같다. 교환 법칙 성립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풍암중에 다닌 애들이랑 풍암고에 다닌 애들이 합쳤어요. 한 2,000명 되겠죠. 2,000명까지는 안 되나? 한 1,500명, 2,000명 되겠죠. 근데 풍암고, 풍암중이라고 합시다. 근데 풍암중, 풍암고 이렇게 합쳤어요. 뭐 다른가요? 다른가요? 남학생이랑 여학생 합쳐놨어요. 근데 여학생이랑 남학생 합쳐놨어요. 뭐 다른가요? 똑같죠. 그죠? 남학생이랑 여학생 합쳐놔. 여학생이랑 남학생 합쳐놔. 아무튼 남자, 여자 다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 이렇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교집합도 반대가 아니죠. 교집합도 B에다 A를 교집합하나 A에다 B를 교집합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풍암중 나온 애랑 풍암고 나온 애를 다 찾아봤어요. 우리 학교에 좀 있죠. 풍암중에서 올라온 애들. 그런 애들 다 찾아봤어요. 근데 반대로 풍암고에 나온 애들 중에 풍암중 애들 찾아봤어요. 다른가요?
똑같죠. 풍암중 애들 중에 풍암고 간 애들 찾는 거나 풍암고에서 풍암중 나온 애들 찾는 거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교집합도 교환이 성립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별거 아니죠. 두 번째, 결합법칙. 결합법칙은 뭐였냐면 결합이랑 분배를 꼭 반대 과정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결합법칙은 순서를 결정하는 겁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있다면 1, 2를 먼저 더했나 2, 3을 먼저 더했나 어쨌든 결과는 똑같다. 요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결합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있는데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있는데 A랑 B를 먼저 합치고 한 결과랑 B랑 C를 먼저 합치고 A를 합친 거랑 두 개 결과가 다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얘도 똑같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반이 있고요. 2반 학생이 있고 3반 학생이 있어요. 1반 학생이랑 2반 학생을 합쳐서 저기 강단에다 몰아놨어요. 거기다가 3반 일로 와갖고 3반도 들어가라 했어요. 그러면 1, 2, 3반 합쳐 있겠죠. 근데 2반하고 3반을 먼저 모았어요. 2반하고 3반 학생을 저기다 먼저 강당에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1반 애들도 너희들도 이제 가 했어요.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다른가요? 결국 1, 2, 3반 학생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뭐 전혀 다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결합법칙 1, 2반을 먼저 합치나 2, 3반을 먼저 합치나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합법칙도 성립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교집합.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돼요. A 교집합 B에다가 C를 합치나 A에다가 B 교집합 C를 합치나 합친다기보다는 이제 교집합 하나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라는 겁니다. 뭐 얘는 뭐 어떤 예시를 들어볼까요? 풍암 초도 있나? 초중고를 다 합쳐봅시다. 초하고 중하고 고를 이렇게 합쳐봐요. 초중고. 그러니까 풍암초, 풍암중 나온 애들 중에 풍암고 나온 애들 찾아봤어요. 그럼 초중고를 다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런 애들이 있겠죠. 근데 풍암중, 풍암고를 나온 애들 중에 풍암초 나온 애들을 찾아봤어요. 얘랑 얘랑 다를까요? 결국 초중고 다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풍암초, 풍암중, 풍암고를 다 나왔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결과가 같겠죠. 두 개의 결과는. 그러니까 교환법칙도 어떻다? 성립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환법칙도 성립을 한다. 별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분배법칙. 분배법칙이라는 게 뭐냐. 교환은 순서 바꾸는 거. 결합은 뭘 3개 이상 있을 때 뭘 먼저 계산할까? 뭐 이런 건데 분배는 뭐냐면 연산교가 2개 이상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2 곱하기 3 더하기 4가 있을 때 이 2 곱하기를 3하고 4에 분배해서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분배법칙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합집합과 교집합이라는 연산기호가 2가지가 있을 때 분배법칙이 성립하는가 뭐 이런 걸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있다고 쳐볼게요. A 교집합으로 먼저 하지 말고 합집합 먼저 합시다. A 합집합 B 교집합 C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밖은 합집합이고 안에는 교집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가능하냐면 A 합집합을 안에다가 분배하듯이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 합집합 B 요 연산기호 우리가 이제 2 곱하기 3 더하기 4 할 때 2 곱하기를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보내잖아요.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 하잖아요. 이해돼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합집합을 딱 같이 가서 분배를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 교집합이 여기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붙듯이 여기에 교집합이 붙고 A 합집합 C가 이렇게 붙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던 분배 법칙이랑 사실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합집합, 교집합이라는 기호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는 안 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의식적으로 A랑 A 합집합을 묶어서 B, C에 분배를 했고 이 교집합이 이 가운데 들어간다. 가로 꼭 써줘야 되고 가로 꼭. 이해되죠? 여기에서 가로가 있고 없고 상관없는 이유는 둘 다 기호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합집합, 합집합. 교집합, 교집합으로 똑같으면 결합의 의미예요. 얘를 분배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분배해도 되긴 하지만 뭐 크게 의미가 없죠. 아무튼 근데 이제 얘처럼 기호가 다를 때는 신경 써서 합집합은 요 앞에 있는 애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 합집합 C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A 교집합이 이렇게 분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A 교집합 B, A 교집합 C가 있고 요 가운데 요 합집합 기호가 요 사이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는 게 아니고 이제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겠나요? 근데 얘는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단순하게 뭐 초중고 뭐 이렇게 해서 설명하기 조금 어렵고요. 방금 얘까지는 이제 교환이나 결합 같은 거는 사실 직관적으로 봐서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얘는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면 좋아요. 너희들 학교에 있으면 쌤이 여기다 이제 TV에 띄워놓고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학습지도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온라인 게 아니라 그건 좀 어려워서요. 쌤이 그냥 벤 다이어그램 PPT 만든 거 영상으로 하나 제작해서 지금부터 뒤에 붙여놓을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도형의 연산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결합 법칙하고 그 분배 법칙을 좀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까 하는데, 실제로 너희들이 학습지 뭐 나눠주고 그거 보면서 그림 그려보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상 그게 안 되니까 오늘은 눈으로 보고요. 눈으로 본 다음에 다음 주에 학교 나오면 그때 한번 보든가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거부터 보겠습니다. A 합집합 B 합집합 C랑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같다라는 걸 한번 확인해보자, 증명해보자라는 건데, 결합 법칙입니다. 앞에 거를 먼저 하나, 뒤에 거를 먼저 하나,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볼게요. 그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를 각각 벤 다이어그램 표시해서 같은지 확인해 보면 되니까요. 한번 해볼게요. 보면 A 합집합 B는 이쪽 이렇게 나타내지죠.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두 개를 합하는 거니까 합친 거 여기 오른쪽에 나타내 보면 이렇게 다 칠해지겠죠. 마찬가지로 A 밑에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 B 합집합 C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두 개도 합치는 거니까 합치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위아래가 똑같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결합 법칙에 대한 설명. 얘는 사실 굉장히 쉽죠. 사실 좀 해보고 싶은 건 교환 법칙입니다. 첫 번째 거, 교환 법칙이 아니고 분배 법칙. 요거를 분배해서 이렇게 분배하면 앞에 A교 B 합집합 A교 C가 된다. 요거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을 벤 다이어그램, 오른쪽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똑같은지 확인해 보자 이거죠. 왼쪽부터 보면 A가 있으니까 A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죠. A. 그 다음에 B 합집합 C 이쪽에 B 합집합 C. 근데 이 두 개가 교집합이죠. 보면 그러니까 원래 A가 여기 있었고 B 합집합 C가 있었는데 교집합이니까 여기 부분, 여기 좀 더 진한 부분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이제 A교 B 합 A교 C니까 A교 B부터 표시해보면 이쪽인가요? A교 B, 그 다음에 A교 C 표시해보면 이쪽. 이 두 개를 이번에는 합치는 거죠. 합치는 거니까 여기 이쪽 이렇게 해서 위아래가 같구나, 똑같이 그려지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분배 법칙은 합집합을 분배하는 거죠. 합집합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분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A 합 B 교 A 합 C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해 보자. 위에 왼쪽부터 확인해 보면 A니까 A 여기다 표시해 보면 이렇게, B 교 C니까 표시해 보면 이쪽. 근데 이거 두 개 합집합이니까 이렇게 합쳐지죠. 두 번째는 A 합 B 이쪽이죠. 이쪽 여기 똑같이 이쪽에도 그렸어요. 이쪽에도 A 합 C는 이쪽이니까 또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고, 그러면 이 오른쪽에 보면 주황색 부분, 이 부분이 겹쳐지는 교집합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체크해보면 이렇게. 그래서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은 결과, 왼쪽하고 오른쪽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잘 봤습니까? 방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했던 건 그냥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거든요. 확인하는 차원. 그러니까 뭐 그거를 정확하게 달달달 외워서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달달달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쓰시면 돼요.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대신 사용법을 잘 익혀놔야 돼요. 합집합 기호를 가지고 들어가고요. 교집합이 요 사이에 붙는다. 교집합 기호를 가지고 들어가고 합집합이 요 사이에 붙는다. 요거는 기억해서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책 보면 이제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 중간까지 했던 내용이 방금 했던 내용 쭉 한 거예요. 방금 그 PPT로 만든 것까지 해서, 그 학습지는 시간 되면 이제 학교 나왔을 때 쌤이 나눠주고 한번 이렇게 작성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17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73페이지 여집합과 차집합 가로 3 여집합과 차집합. 방금 거기 173페이지 위쪽까지 문제는 방금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설명했으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 여집합과 차집합을 보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우리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방금 배웠던 두 가지 연산은 뭐였냐면 합집합과 교집합이라는 연산을 배웠고요. 이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법칙에 대해서 했어요. 세 가지: 교환, 결합, 분배. 알겠죠?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면 사칙 연산 이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뭐 더하기 빼기 뭐 이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연산 뭐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건데, 집합에서는 여집합, 차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집합, 차집합.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려볼게요. U입니다. U. 한번 그려보세요.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U라는 벤 다이어그램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꼭 동그라미로 그리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설명 써놓은 거 보면 알겠지만 직사각형 또는 원으로 표현한 걸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그림으로 형식으로 나타낸 집합인데, 이렇게 U라고 쓰는 형태가 있어요. 한번 써보면 첫 번째 U는 뭐냐면 우리가 전체 집합을 나타낼 때 보통 U를 씁니다. 전체 집합. 영어에서 따온 거예요. 영어. 쌤도 영어 잘 못해서. 버설, 셋이 집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U를 따가지고 전체 집합을 나타낸 거고요. 그 전체 집합, 말 그대로 전체를 다 내가 이제 설정해주는 전체인 거죠. 뭐 우리 학교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 전체, 뭐 그 중에 일반 하면 이제 일반의 집합, 뭐 이렇게 뭐 3반의 집합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안에 하나의 또 부분 집합의 개념으로 있는 건데, 지금 하려고 했던 건 이제 여집합, 차집합의 개념이니까 첫 번째 여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여집합.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A에다가 위에다가 C를 조그맣게 위첨자로 붙여줍니다. C는 무슨 뜻이냐면 뭐 알 필요 없어요. 컴플리먼트, 뭐 보완하다, 보충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여집합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A의 바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의 바깥.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A의 바깥. 여기를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냥 연산이에요. 하나의 연산. A의 위에다 C자를 붙이면 A 여집합은 A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뭐 전체 집합을 1, 2, 3, 4, 5, 6, 7, 8, 90, 1부터 10까지라고 하고 A를 1, 2, 3이라고 해보면 얘는 4, 5, 6, 7, 8, 9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기호로 한번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X는 U에는 속해 있는데요. and X는 A에는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여집합을 의미하는 조건제시법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써보면 뭐 이렇게 쓰면 돼요. U의 원소 중 A에 속하지 않는 집합. A의 여집합도 집합입니다. 여집합이잖아요. A 여집합도 집합이에요. 집합. 얘도 하나의 모임, 하나의 덩어리인데 어떤 덩어리냐면 A 뺀 나머지. A 뺀 나머지를 집합으로 딱 구성해 놓은 걸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U라는 걸 1, 2, 3, 4, 5라고 해볼게요. A는 1, 5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A의 여집합은 뭘까요? 1하고 5 뺀 나머지니까 어떤 거?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다 해보면 여기에 1, 5가 들어있고 여기 2, 3, 4가 들어있어서 이 전체 집합은 1, 2, 3, 4, 5라는 집합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괜찮죠? 거기 보면 이제 174페이지 문제 5번 있습니다. 174페이지 문제 5번 노트에 풀어봅시다. 지우고 올게요. 네, 174페이지 문제 5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전체 집합 U가 X바 X는 12하의 자연수입니다. 다음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래요. 12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10까지 1, 2, 3, 4, 5, 6, 7, 8, 9, 10 몇 개 안 되니까 써보고 그 다음에 1번은 1, 3, 5, 7, 9의 여집합이래요. 그러면 1, 3, 5, 7, 9의 여집합이니까 나머지 2, 4, 6, 8,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8의 약수 B가 8의 약수랍니다. 8의 약수니까 1, 2, 4, 8 이렇게 되죠? 얘의 여집합이니까 1, 2, 4, 8 지우고 나머지 3, 5, 6, 7, 9, 10이니까 B의 여집합은 3, 5, 6, 7, 9,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연산법칙이랑 여집합까지 오늘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차집합 이렇게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3, 4분 했나? 2, 3분 했나? 아무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3차시로 끝나는 반도 있고 4차시까지 가는 반도 있는데 아무튼 남은 온라인 기간 또 집에서 잘 보내고 주말도 잘 보내고 또 다음 주에 만나고 뭐 다음 시간에 만나고 이렇게 합시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